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너무도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 투자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 투자의 비밀,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재건축 투자할 때,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입니다. 물론 입지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입지 가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입지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다. 로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입지 가치보다 더 큰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업성입니다. 다들 아시죠? 물론 사업성이 좋아야지 진행이 빨리빨리 되겠죠. 왜냐하면은 추가 부담금을 조합원 입장에서 많이 내야 되는데 추가 부담금을 안 내거나 작게 낼 수만 있다면 그 사업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성이 본래도 중요했지만 더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뭐예요?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원자재 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즉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공사를 안 하죠.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는데 수주를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안 되면. 그래서 이 사업성이 이제는 입지 가치보다도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을 많이 추진들을 하잖아요. 그 추진하는 지역들 중에서 이 사업성이 있는 것들만 되고 사업성이 없는 것들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업성 안 좋은 데들은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도 많이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재건축 사업성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재건축 사업성. 우리 보통 얘기들 많이 하죠. 용적률 200% 미만, 200% 미만이어야 된다. 200% 미만. 물론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그리고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이 낮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뭘 봐요? 용적률이 낮은 거, 그리고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이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건요,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만 맞는 얘기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업성이 좋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업성이 좋다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그리고 높게 일반 분양을 해야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냐 안 나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갈리는 거죠. 그렇다면 사업성이 좋다는 의미는 재건축의 속도를 빨리 땡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사업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완화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가 않는 이유는 가장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나중에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받을 때 현금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다 도장 찍죠. 빨리 하자. 이게 바로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어때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건축 그런 아파트 단지를 볼 때 어떻게 사업성을 판단하는지를 한번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형 평형대 가령 12평, 14평, 16평, 18평, 20평 이하의 그런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는요. 우리 뭘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예시가 상계주공 8단지인데 이 상계주공 8단지 지금 이제 개발이 됐죠. 여기 제일 먼저 상계동에서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 중에서 가장 먼저 새 아파트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소형 평형 위주로 돼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종상향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거든요. 이거 2종 일반 주거지역. 이거를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줬어요. 근데 종상향을 시켜줬어도 사업성이 안 좋아. 그 사업성이 안 좋아서 사실은 진행이 본래는 잘 안 돼야 되는 곳인데 여기가 조립식으로 지은 아파트예요. 조립식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첫 번째로 상계동에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근데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거든요.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입니다. 이 용적률이 50%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건데 용적률을 2종에서 3종으로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이 한 80세대 요 정도, 그러니까 100세대가 채 안 나왔어요. 일반 분양이. 그렇다면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사업성이 없을까요? 이게 왜 사업성이 없을까요? 자, 10평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들 있죠. 10평대로 여기가 보면은 기존 평형대가 11평, 13평, 15평, 15.7평으로 구성된 소형평형 단지예요. 자, 그런데 이거 그냥 가만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11평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이 동의를 해서 재건축을 해요. 다 이제 13평도 동의하고 재건축을 했을 때 11평 가지고 있는 분이 11평에 들어갑니까?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절대 안 들어가죠. 최소한도 이분들은 최소한도 25평이나 30평대 들어가려고 하겠죠. 13평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평형대를 그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다 평을 넓혀서 갈 거란 말이에요. 25평이든 30평대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대수가. 그렇죠? 넓혀가니까 전부 13평 가지고 있는 분이 25평으로 가면은 넓어지잖아요. 이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오히려 줄어들게 돼요. 이게 사업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형평으로 이루어진 단지는 사업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 두셔야 돼요. 사업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 힐스테이트인데요. 지금 이제 새로 지금 이제 지어진 아파트죠. 이미 이제 지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은 이 소형 평형 단지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11평, 그다음에 13평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단지인데 이게 11평, 13평으로 돼 있던 데가 기존 평이 소형이죠. 요게 23평, 32평, 42평 이렇게 지금 구성이 바뀐 거죠. 큰 평형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세대수보다 더 줄어든 거예요. 세대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단지는요. 사실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사업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은 작은 평형대라도요. 동간거리가 이렇게 넓어. 예전에는 우리 사실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런 어떤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서 봐요. 아파트를 보면은 이 아파트는 소형 평형대도 동간거리가 넓네. 그러면 여기는 소형 평형대라도 사업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진 단지는 대부분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중대형 평형. 자, 우리가 재건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용적률. 용적률이 낮아야 된다. 200%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용적률이 낮고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 다 그런 거 투자했잖아요. 저층 아파트들. 지금 없잖아요. 이제 저층 아파트 5층 이하 이런 거 없어요. 사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거의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러니까 뭐 제일 적은 게 30평대, 40평대, 50평대, 60평대, 막 70평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사업성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는요, 사업성이 대부분 높습니다. 이것도 공식처럼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이렇게 30평, 40평, 50평, 60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단지는요, 재건축할 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30평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이 그래 나 그냥 30평대 살 거야 할 수 있겠죠. 40평대 가지고 있는 분은 아우 이거 아이 그래 그냥 40평대 그냥 살게 할 수 있죠. 50평 가지고 있는 분은요. 아 이거 너무 크네. 우리 30평이나 40평으로 줄여가야 되겠네. 60평은요. 이것도 당연히 한 40평으로 줄여가야 되겠네. 자 어떻게 돼요? 큰 평수가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훨씬 많이 나오죠. 세대수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대수가. 자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큰 평형대는 큰 걸 그대로 들어가 살지 않고 작은 평형대로 바꿔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면은 송파에 가면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리고 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이런 거 보면은 완전 중대형 평형이거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20평대, 25평이 있긴 있는데 그거 몇 세대 안 됩니다. 대부분 30평, 40평, 50평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그렇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그렇고 가격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그리고 큰 평형대로 구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자 여기서 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성이 작은 평형대, 10평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어차피 사람들이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늘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수가 줄어든다. 반대로요. 중대형 평형, 40평, 50평, 60평 이런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는요. 이분들이 지금 그 큰 평대로 그대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줄여간다. 줄여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대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서 사업성이 높아진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투자성을 판단하는 거죠. 자, 여기 있죠.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라면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진다. 예외. 항상 우리 예외 없는 규칙 없다. 예외 없는 규칙 없다고 하죠. 예외적으로 소형 평형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간거리가 넓다면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 노원구에 가면 광운대역 바로 역세권에 미륙 미송 3호라는 아파트가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인데요. 거기가 전부 다 10평대로 구성되어 있는 소형 평형 단지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여기는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지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넓어? 동간거리가 넓습니다. 이게 동간거리가요. 여기 제가 해놨는데 이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어요. 이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어서 이런 데들은 예외적으로 소형 평형대라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당연히 사업성이 높다. 이 원리만 알게 되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를 봤어. 재건축 이것도 오래된 아파트고 이것도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고 해. 그런데 어떤 게 더 사업성이 좋을까 판단할 때 바로 이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보단 여기가 훨씬 사업성이 좋네? 그럼 똑같은 비슷한 아파트, 규모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데는 뭐라고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이 작게 되겠죠. 우리가 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재개발 투자도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기다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적률을 높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처음에 저분들 다 합쳐서 재개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한 500세대 되는데 이게 막 1200세대로 나중에 지어질 거야. 지금 빌라나 단독주택 세대수가 한 500세대 되는데 1200세대. 사업성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사업성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더라도 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역세권 개발 이런 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꼭 재건축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 꼭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이 나오죠.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때 투자 시 뭘 봐야 된다? 우리 보통 뭘 봤어요? 용적률. 용적률이 높다 낮다 이걸 봤잖아요. 용적률이 높다 낮다. 근데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뭐 봐야 돼? 대지 지분. 대지 지분을 보자고 하니까 우리는 이 아파트 20평대 사니까 지분이 8평밖에 안 돼. 근데 나는 30평대 사니까 15평이야. 이런 식으로 대지 지분을 그 평형대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래요? 평형대별 개별 대지 지분이 아니고 전체 대지 지분을 봐야 돼요. 전체 대지 지분.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 땅 깔고 앉아 있는 그 땅 면적, 그 전체 대지 지분, 땅 면적 나누기, 땅 면적.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평균 대지 지분이거든요. 평균. 전체 땅 면적, 전체 대지 면적 나누기 그 아파트의 세대수 있죠. 세대수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 대지 면적 나누기 세대수.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최소 15평 나오면 됩니다. 15평. 15평 나오면은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15평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때 일반 분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준점이 15평이라는 거지 15평이 나오니까 사업성이 좋다가 아니에요. 참고로 송파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평균 대지 지분 21평입니다. 사업성 좋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21평이면은. 그래서 15평 이상만 되면은 일반 분양이 나와서 사업성이 있는 거지 15평 이하면은 상당히 사업성이 안 좋다. 사업성이 안 좋다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안 좋아도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좋아야 주민들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 공지입니다. 서울투자시 알아야 될 전략 공개 8월 13일 2시부터 진행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강의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고맙습니다.